무명전설 전설의 산의 100일 대잔치라는 이 컨텐츠로 방영이 되죠. 자, 그만큼 무명전설 가수들의 이 탑7 멤버들은 무명전설이라는 프로그램의 정점에 있다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가수들을 위한 컨텐츠로 이 전설의 사내가 점점 더 흘러가고 있는 좋은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물론 많은 가수들이 등장을 해서 이 무명전설 탑7 멤버들과 뭐 대결을 펼치거나 미션을 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연출되는 것도 많은 분들에게 좀 즐거움을 주겠지만, 어찌됐건 탑7 멤버들을 위주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을 때 이것을 방영하고 있는 제작사나 또 이것을 방영하는 걸 보는 시청자분들의 만족도도 높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1회차에서 4회차 때 방송분을 보면 우리 가수들의 활약보다는 아무래도 이 초대 가수들의 포커스가 좀 상당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탑7 탄생 100일 대잔치라고 해서 벌써 이 탑7 멤버들이 뽑힌 지가 100일이나 됐다라는 의미로 약간 특집편처럼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무명전설2가 사실 이제 방영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10월 달부터 방영이면 뭐 한 2달 금방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한 2달 정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무명전설2 방영을 코앞에 두고 이미 발표 당시 때부터 많은 분들께서 좀 불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이 시즌1 멤버들의 활약도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2를 그렇게 빨리 방영을 할 수 있냐. 아마 제가 볼 땐 미스터 트롯 때도 그랬고요, 현역가왕 때도 그랬고요, 시즌1 탑7을 이길 수 있는 시즌2, 시즌3, 시즌4는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어요. 그나마 미스터 트롯 3에 김용빈 가수가 나왔던 시즌은 김용빈, 손비나 이런 가수들이 워낙 많은 분들에게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사실 시즌1만큼은 못한다 하더라도 시즌2보다 시즌3가 더 파급력이 컸다라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무명전설 시즌1은 2가 나온들, 3가 나온들 아마 제가 볼 땐 이 시즌1 멤버들의 파급력을 이기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제 개인적인 해석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언론사에 나온 무명전설 콘서트의 흥행 폭발력을 보면요, 이게 정말 무명 가수들이 맞는가? 라는 생각마저 드실 겁니다. 성리 하루 장한별의 팬덤 열기가 팬미팅과 콘서트로 이어지는 선순환, 대구, 부산, 수원 앵콜 콘서트가 확정이 나요. 이 서울 피날레 콘서트까지 공연을 다시 보고 싶다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이 상황, 어마어마합니다. 이 무명전설 전국 투어 콘서트가 가는 곳마다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무색할 정도로 이 공연장은 엄청나게 많은 분들의 열기가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이가 바로 탑3, 성리, 하루, 장한별, 그리고 탑7 멤버들까지 함께하는 전국 투어 콘서트까지였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만의 팬덤을 구축한 스타가 탄생을 해야 비로소 오디션에 진짜 성적표가 나오는 셈이다라고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번 콘서트 흥행은요, 프로그램이라는 이 브랜드의 생명력을 연장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시즌1의 콘서트가 흥행을 해야 시즌2의 본편 방송까지 큰 영향력을 받게 된다. 근데 이번 전국 투어 콘서트가 대박이 나면서 시즌2에 대한 기대치도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 콘서트에서 확인된 팬덤의 규모가 다시 가수들의 개인 활동, 그리고 그 다음 시즌2의 동력으로 구조가 이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명전설의 전국 투어 콘서트의 흥행은요, 단순한 콘서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합니다. 공연이 거듭될수록 팬들의 재관람, 재요청 요구가 커지고 실제 앵콜 공연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대구가 지난 7월 공연 이후 재공연 요청으로 11월 앵콜 콘서트가 확정이 되었고, 부산 역시 첫 공연을 앞두고 전성 매진에 이어 연말 앵콜 공연까지 결정이 확정났습니다. 수원 콘서트는요, 당초 2회 공연으로 예정이 됐는데
그 일정이 팬들의 예매 열기가 뜨겁다 보니 4회 공연까지 확대가 되었고요. 그것이 매진이 되며 오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앵콜 콘서트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자, 얼핏 보면 어떻습니까? 대구에서 한 번, 부산에서 한 번, 수원에서 2회차, 최소 4회에서 5회나 앵콜 공연이 추가 확정이 됐어요. 이 정도 파급력 보여줄 수 있는 가수 흔치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임영웅 가수 정도는 돼야 앵콜 공연이 연이어 매진이 되거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지역에서 한 번 보고 끝나는 공연이 아니라 다시 보고 싶다라는 관객들의 요구가 실제 티켓 구매와 앵콜 공연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도 집단 흥행의 중심에서 주목되는 인물 3명이 탑3 성리, 하루, 장한별, 이 셋의 강력한 개별 팬덤 규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팬덤의 영역이 결국 개인에서 팀으로 확장이 되며 무명전설의 전체적인 단체 응원 구조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성리 씨 역시 최근 고향 콘서트를 하루 앞두고 팬미팅을 열었죠. 대박이 났습니다. 장한별 씨의 상승세도 엄청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씨 역시 말할 것도 없고요. 이들의 팬덤 규모가 결국 무명전설 전체로 확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개인의 팬덤이 다시 단체 콘서트로 관객의 확대에 선순환 구조를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탑7을 응원하는 팬분들끼리 다투지 말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루 씨 역시 팬덤의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10월 달에 열리는 하루 씨의 첫 공식 팬 콘서트 역시 눈길을 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성리, 하루, 장한별 이들의 개인 팬덤이 무명전설의 흥행과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선순환 구조를 주며 서로가 서로에게 당기고 밀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개별적인 팬미팅에서 팬덤의 결속력이 강해지면 그 팬들은 다시 전국 투어에 자신이 좋아하는 멤버를 응원하게 됩니다. 반대로 전국 투어에서 멤버들의 무대를 접한 관객들은 특정 멤버의 매력에 빠져 개인 팬덤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단체 콘서트가 개인 팬덤을 키우게 되고 개인 팬덤이 다시 단체 콘서트의 관객으로 확대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여름에 시작된 공연 열기가 가을과 겨울을 지나 내년 초 서울 피날레 공연까지 이어지게 된다. 콘서트를 1년 내내 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 과정을 단순히 시청률 숫자 하나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오디션의 결승전은요, 방송 마지막 회가 아니라 그 이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나 공감을 하거든요. 이 무명전설이 극찬받는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결국에는 단순히 방송에서만 화제성이 있었고 그 이후에 콘서트나 스피노프 방송이 힘을 못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더욱더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주며 결과로서 이어졌을 때 이런 무명전설의 성공 사례가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예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와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불의 명곡이거든요. 가수 성리 씨와 장한별 씨, 이 두 사람이 KBS 17일 불의 명곡 트로트 특집에 참여를 했습니다. 김용빈 가수도 참여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애당초 이 세 사람의 3파전이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중요한 건 성리 씨와 장한별 씨가 듀엣 무대까지 갖게 됐다라는 거죠. 기사를 보면 이번 17일 불의 명곡 트로트 특집의 무대에 올랐다. 성리는 앞서 첫 팬미팅을 진행했는데 티켓은 오픈과 동시에 1분도 채 안 되어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뜨거운 인기를 입증해내었다. 그러면서 이 성리 씨뿐만이 아니라 장한별 씨 역시 안정된 가창력과 감성적인 무대 매너를 갖춘 아티스트다. 전국 노래자랑과 불의 명곡을 통해 팬덤을 더욱 확장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무명전설이라고 검색을 딱 해보면 어떻습니까? 언론 기사를 통해 이렇게 성리, 장한별 두 사람이
출근했던 모습들이 언론 기사를 통해 소개가 됩니다. 이건 이제 탑스타 뉴스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성리 씨도 장한별 씨도 이렇게 녹화에 참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땠느냐? 이들의 녹화 현장이 어땠느냐가 중요한데요. 아시겠지만 불의 명곡은 방청객이 있습니다. 방청객들의 증언을 제가 좀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결론부터 전달해 드렸을 때 이들의 활약상은 어땠느냐? 굉장했다 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성리 장한별 두 가수가 듀엣 무대를 가지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건 이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 무명 가수들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불의 명곡은 일반적인 불의 명곡이 아니라 트롯 대잔치라는 특집편입니다. 그러니 어떻죠? 이번 트롯 대잔치에서 트롯 가수들이 나와서 아주 명곡들을 부르는 무대를 가졌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이거를 어떤 노래를 불렀고 이런 거는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트롯 대잔치다 보니까 신장미, 윤수현, 신유, 유지우, 자, 이런 유명한 트롯 가수들이 전부 다 이번 트롯 대잔치에 참여를 했고요. 김용빈 가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세 가수의 무대는 어마어마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김용빈 가수와 제가 말씀드렸던 성리, 그리고 장한별, 이 세 사람의 활약상은요, 이미 그 이전부터 많은 분들에게 기대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 트롯 대잔치가 사실 한 번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2025년도에도. 그러니 이번 2026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이번 26년도에 대세 가수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김용빈 가수도 미스터트롯 3에 나오고 나서 이번 트롯 대잔치의 주인공으로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근데 김용빈 가수보다도 훨씬 경력이 짧고 훨씬 무명이라고 할 수 있는 성리, 장한별 두 가수가 함께 그 무대에 올랐고, 제가 입이 근질근질하지만 그냥 담백하게 말씀드리면 김용빈, 성리, 장한별 세 사람의 무대는 압도적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루 씨가 출연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아마 하루 씨도 차후에 물의 명곡에 출연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이런 무명 가수들이었던 무명전설 탑3 멤버들이 지금 현 트롯계의 쟁쟁한 가수들과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실예로 보면 요번 K브랜드 지수를 보면 박지현 씨가 임영웅 가수를 이기면서 1등을 차지했어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누가 있습니까? 박서진 씨도 있고, 김용빈 가수도 있고, 이찬원 가수도 있고, 영탁, 정동원, 손트진, 김희재 1세대 신흥 트로트 강자들이 다 있는데 여기에서 장한별 씨가 3등을 차지했어요. 장한별 씨 앞에는 임영웅, 박지현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기록이거든요. 근데 물론 팬덤에 따라 이 K브랜드 지수에 투표를 한다거나 또 이 활약상에서 조금 배제된 다른 팬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 조사 대상은 포털 사이트 검색량 3위 30명을 추린 건데요. 어찌됐건 장한별 씨가 여기에 이름을 올렸다라는 건 김용빈, 이찬원, 박서진 이 세 가수 엄청나잖아요. 영탁 씨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도 3등을 차지했다라는 건 앞에 말씀드렸던 이 무명전설 가수들이 불후의 명곡에 김용빈 가수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다라는 것만큼 놀라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놀라운 상황이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8월 월간 챔피언에 등극하며 데뷔 이후 첫 음악방송 1위가 너무 감격스럽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무명전설의 가수들의 활약이요, 지금 이 정도입니다. 1세대 트롯 가수들, 트롯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2세대로 넘어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가는 시점에 있는 이 무명전설의 성리를 비롯한 하루, 장한별, 탑3 가수들이요,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탑3 중에 장한별 씨는 또 어떻습니까? 장한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노래보다 먼저 보이는 사람의 품격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칼럼을 보면 이러한 말을 합니다. 가수의 가치는 무대 위에 몇 분만의 모습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못지않게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자신에게 쏟아지는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 다시 세상에 돌려주는지도 아티스트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장한별을 바라보는 시선은 최근 단순한 실력파 가수를 뛰어넘어 한 사람의 태도와 삶의 방식으로까지 확장이 되고 있다. 장한별에게서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예의를 특별한 행동이 아닌 습관처럼 보여준다라는 점이다. 무명전설에서 조항조의 선택으로 추가 합격된 순간 자신의 기쁨을 드러내기에 앞서 심사위원석을 향해 머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를 하였다. 인사는 몇 초에 불과했지만 그 짧은 순간에 많은 것이 담겼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선택해준 선배들에 대한 존중, 무대에 설 기회를 얻었다라는 감사함, 아직 배울 것이 많다라는 겸손함,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자신을 크게 보이는 것보다 먼저 고개를 숙일 줄 아는 모습이 장한별이라는 가수가 대중들에게 호감을 얻는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한별 씨가 지난 7월 경기 파주의 유기견 보호소를 찾아 봉사활동에 참여를 했고요. 팬들이 함께 했다라는 점도 의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한별 씨에게 가족은 굉장히 중요한 축인데 어머니를 위한 요리도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주목받는 건 서로 따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선배에게 고개를 숙이는 자세와 가족을 챙기는 마음,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는 행동이 하나의 공통된 지점으로 이어져서 사람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구나 라는 게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자, 어찌됐건 노래 잘하는 가수는 많지만 오랜 시간 사랑받는 가수가 되는 과정에서는 또 다른 힘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겸손함, 주변 사람을 존중하는 자세, 가족을 챙기는 마음, 사회에 받는 사랑을 돌려주는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장한별이라는 가수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결국 팬들은 김영빈이 팬덤 투표에서 무려 5연속 정상에 도전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김용빈, 전유진, 영탁, 김다연, 박서진, 이찬원, 손태진, 그러니까 타 오디션 방송에서 어느 정도입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다 1등 했던 가수들이 함께 경쟁을 하고 있는데 트로트 가수를 대상으로 한 K 베스트 싱어 트롯 넘버원 투표를 10일 날 시작을 했고 무려 4번이나 정상에 올랐으며 이번에 5번째 정상에 도전을 하는 것이 김용빈이라는 가수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막강합니까?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탑3 멤버들 중에 하루 씨도 이번에 겨울연가 OST를 부르기로 확정이 났는데 장르 불문 대체 불가 일본 공연으로 글로벌 스타로 우뚝 섰다라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루 씨가 아시아를 점령한 한류 컨텐츠의 시작을 알린 드라마 겨울연가, 가을동화, 봄의 왈츠, 여름향기 시리즈가 있단 말이에요. 한류 시작 20주년 기념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 OST가 리메이크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누가 참석을 하느냐? 이번 20주년 한류 기념 프로젝트에 가수 추, 펜타곤 후이, 엑소 찬열, 더 보이즈의 상현, 가수 규빈, 걸그룹도 참여를 하는데 여기에서 2등을 차지한 하루 씨가 역시나 OST에 참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합니다. 일본에서도요, 하루 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특히 무명전설 종영 이후에 대만신 이야기, 어렸을 때부터 혼자서 자신을 챙겨왔었던 이야기 등등등의 내용들이 대만에서 대서특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실제로 대만 팬들이 기대했었던 여러 이벤트가 지금 예정되어 있고 함께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하루 씨 어떻습니까? 기대가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 불후의 명곡에서 전국 트롯 대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 보면 진성, 김태현, 신승태, 양지은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김용빈, 성리, 자 이런 가수들이 여기에 출연을 확정 지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유의미하다. 근데 여기에 다른 누구도 아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성리 씨까지 함께 출연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뭐 신유, 신승태, 현역가왕에서 활약했었던 가수들도 다 등장하고요. 특히 여기에 성리 씨는 듀엣 무대 중에서도 장한별 씨와 함께 듀엣 무대로 선다고 합니다. 이 특별한 듀엣 무대는요, 명곡 판정단, 방청객과 시청자들에게 특별한 선물, 스페셜 무대가 될 거라고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김용빈, 성리, 장한별 이 가수들이 또 한 번 격돌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니 제가 말씀드렸던 트로트 2세대가 이미 시작이 됐고 3세대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시점이 얼마나 재미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는 얘기드리지만 이 스피노프 방송이 방영이 되면요, 이 방송에 출연하는 네 가수들이 사실상 팬덤이 7개가 되잖아요. 7개의 팬덤이 각자 자기가 응원하는 가수가 더 집중 조명 받기를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엄청나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 가수의 분량이 적어지면 이거 채널 돌아가거든요. 근데 7명 뿐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방송사에선 시청률을 올려야 되다 보니 많은 게스트를 초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특이점 두 번째는 바로 내 가수들의 방송 분량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자, 특히나 세 번째 특이점이 뭐냐면 바로 2회차 때 등장했었던 이 전설의 산의 출연진들과 차이점이 존재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전설의 산의 3회 연속 어찌됐건 수요일 예능 방송에 1등을 차지한 것도 팩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시느냐? 바로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무명전설의 상당히 팩트라는 겁니다. 이 방송사의 입장에서는요, 시청률이 가장 중요한데 스피노프가 정식 오디션 방송보다 시청률이 높지 않을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건 뭐 미스터 트롯 때 사랑의 콜센터나 현역가왕의 한일 탑10 쇼나 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열기가 식기 전에 무명전설 2를 빨리 오픈하고 싶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여성편보다 남성편 시청률이 높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게 기존 가수들이라서 이 프로그램이 없어도 잘 해나갈 수 있는 가수들이 아니라 애당초 시작점이 무명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발적으로 끝날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직격타가 바로 무명전설 2가 되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시청률까지 떨어지니까 기존 탑7 멤버들의 팬분들은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굉장히 좀 당연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팩트가 맞느냐?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성리, 장한별, 하루, 무명전설 3총사가 KBS 열린음악회 2일날 출격한다라는 기사가 올라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린음악회라는 건요, KBS에서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성리, 장한별, 하루 출연할 때마다 시청률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8월 2일 방송된 KBS 열린음악회에 출연하여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성리는 드라마 OST를 통해 감성적인 보컬을 인정받았고, 장한별은 특유의 섬세한 음색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풀어나가는 건 전국 투어 한 번 도는 것만으로도 이례적인 기록이 될 건데, 이들이 앵콜 콘서트까지 벌써 티켓팅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건, 글쎄요, 탑7 멤버들이 정말 활약상이 줄어들고 이들이 점점점 무명전설 2에 잊혀져 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기가, 이런 팩트 자료들만 놓고 봐도
상당히 쉽지 않다. 그러니까 유튜브발 이 여론, 유튜브발 헛소문, 유튜브발